안녕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오늘은 12번째 편지를 읽어드리러 왔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주제인데요. 선량한 마음을 갖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누구보다 행복하단다 라고 시작을 하네요. 이 편지의 배경은요. 미국의 고등학교 시기인 11학년과 12학년은 아이들이 가장 바쁠 때다. 성적 관리도 해야 하고 각종 사회활동에도 참여해야 하며 대학에 제출할 입학 서류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며칠씩 밤을 새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기도 한다. 나는 멍하가 대학 진학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했고 더불어 어떤 대학을 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멍화와 멍신에게. 멍화는 이제 2년 후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구나. 당분간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학 입학 원서를 준비하는 일일 거야. 물론 우리도 네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무척 바라지만 무엇보다 네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구나.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인류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한 태도란다. 아이의 인생에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이야. 오늘 아빠가 너희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바로 중요한 일에 관한 거야. 멍씨는 아직 어리지만 언니에게 하는 이야기를 너도 잘 새겨 듣기를 바란단다. 몇 년 전 구글 창립 초기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둘러앉아 구글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좋은 시기에 구글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어.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절대 편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야.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편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란다. 구글이 절대 편법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일부에서는 믿지 않을 거야. 2007년 구글에서 OHA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 개방형 휴대폰 동맹을 제창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반도체 기업과 휴대폰 기업 그리고 이동통신사에서 이에 기꺼이 참여했단다. 그동안 편법을 쓰지 않고 성실히 기업을 운영한 덕분이었지. 또 우리가 구글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구글에서 원하는 업무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공감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회사에서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란다. 구글은 창립 초기에 회사 모든 내부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기밀 유지를 요구했어. 직원들이 1000명 가까이 늘어났을 때에도 내부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외부에 새어나가는 일은 없었어. 이것은 회사에서 기밀 누설을 강력히 규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회사의 규모는 작아도 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거야. 반면 직원을 뽑을 때 능력만 보고 인성을 중시하지 않는 회사들은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직원의 수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단다. 회사뿐만 아니라 사람도 역시 능력보다 인성이 훨씬 중요해. 이 사실만큼은 너희가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란다.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 계속 노력하면 돼. 하지만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평생 돌이킬 수 없게 된단다. 아빠는 그동안 똑똑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젊은이들을 많이 봐왔단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스스로도 피해를 입는 지경에 이르게 돼.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능력보다 인성을 더 중요하게 본단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성과를 조금 덜 낼 뿐이지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 올바른 인성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른 인성은 어려서부터 작은 경험 등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란다. 인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가 가정교육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커.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거나 부모가 너무 바쁜 가정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하지. 그런데 때로는 부모의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이의 인성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의 성적만 지나치게 중시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다른 부분의 성장은 소홀히 한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반감이 생겨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자라게 되는 거야. 아빠는 너희를 가급적이면 혼내지 않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려고 노력해왔어. 너희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고 아빠를 나무랐을 정도지. 아빠는 너희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만약 성적이 좋지 않다고 이를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분명 크게 혼을 낼 거야. 그건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야.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It's nice to be great, yet it's great to be nice. 아빠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단다. 만약 성공과 선량함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아빠는 기꺼이 선량함을 택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세상에는 큰 성공을 거두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나 선량한 마음을 갖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누구보다 행복하단다. 구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에 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 대부분 교양 있고 선량하며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지. 자신감과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좋은 기회가 찾아올 테니 성공에 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나눴지. 그러니 아빠와 엄마는 너희가 앞으로 어떤 대학에 진학하고 어떤 일을 통해 성공을 하든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할 거란다. 특별히 멍화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2년 동안 네가 최선을 다해 주기만 한다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다면 어떤 결과든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어딜 가든 변함없이 우리는 너를 사랑할 거란다. 너는 아빠 엄마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어떻게 해야 인성이 바른 아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에 4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렴. 성실하고 신용을 지킬 것, 근면하고 자율적이며 겸손할 것, 친절하고 상냥할 것, 영어로는 나이스할 것, 정직하고 공평할 것. 네가 이 4가지만 명심한다면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멍화와 네가 앞으로 2년 동안 학업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아빠는 네가 선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쁠 거야. 멍신도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렴. 아빠가. 네, 오늘 12번째 편지 평소보다 좀 짧았는데요. 부러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좀 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서 그런 점도 사실 좀 부럽고요. 또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아들, 딸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모님이었지만 한국의 부모님들은 표현이 조금 서투시잖아요. 표현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렇게 딸들한테 편지를 써준다는 점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빠의 또 좋은 점이 있고 저희 엄마의 또 좋은 점이 있고 제가 멍화와 멍신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부러워하라고 쓰신 책이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좋은 영감과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아빠가 딸한테 쓴 책을 출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마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처럼 저의 학창시절은 이미 다 지났지만 와, 부럽다, 이렇게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부럽지만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성공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믿어보고 그렇게 좀 더 실천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이 자기 개발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저는 요즘 여러분께 매일 이걸 이제 한 챕터씩 읽어드리려고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하면서 사실은 흐트러진 마음, 때로는 뭐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